이번 시간에는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 상실 및 소외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노인의 관계적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는 어떠한 역할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노년기가 갖고 있는 역할 상실은 또 어떠한 역할 상실을 갖고 또 이것을 예방하는 장면은 어떠한 것이 좋은지, 소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노인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리소스, 관계적 자원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역할 상실 및 소외를 살펴보며, 두 번째는 노인의 관계적 자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년기는 어떤 것일까요? 노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먼저 좀 객관적인 노년기의 자료는 65세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의 쇠퇴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하락과 같은 쇠퇴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60세 혹은 6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60세 또는 70세 이후의 나이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로 노쇠하여 자아중심적이고 외양에 무관하며 또 사회적으로 은둔적인 특성을 갖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헐록은 노년기를 제2의 아동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60세부터 시작한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60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노쇠다라고 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주변에 따라서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에 따라서 노년기로 불리움을 받을 만한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의가 노년기를 성인기 이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노년기의 시작 나이를 규정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50세만 되어도 이들은 어르신이다 라고 불렸지만,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년기의 시작 나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의 시작을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체로 65세가 성인 후기와 노년기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 노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또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과연 노년기에 대한 부분과 노후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보는 것이 마땅한지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는 것과 심리적으로 보는 것과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보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 정책, 특별히 노인복지 정책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노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더 정리하면서 노년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르신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노년기의 주인공을 노인이나 또 어르신으로 호칭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과 어르신이 갖는 어감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호칭할 때 노인은 하대의 경향이 강하고, 어르신은 존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노년기의 주인공을 높이는 측면에서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노인이라고 용어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들의 호칭을 할 때는 높이는 뜻으로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역할 상실 그리고 소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각 사람은 역할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개인이 집단이나 또 사회와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또 서로의 관계를 갖고, 이러한 서로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위해서 각 사람은 어떠한 자기의 역할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역할 속에서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점점 맺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은 역할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또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며, 또한 역할을 통해 어떤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 소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는 데 기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시사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노년기가 되어가면서 사람은 신체적 변화와 은퇴, 그리고 소득의 감소, 나아가서는 사회나 가정으로부터의 역할 상실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와 외로움이나 질병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노년기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년의 삶에 큰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볼 때 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활동의 관계적 범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그 다양한 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지원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이 되는 사회적 활동의 관계적 범위를 우리는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나가서 우리 역할 이론, 롤 디오리라고 하는 역할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역할에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나름대로 생각할 바가 있는 특별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년기는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기보다는 퇴직의 경험 등과 같이 이전에 수행하던 역할을 상실하는 생애 단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할 단절에 대한 경험은 사회적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역할로서의 그 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이 사회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또 정서적 지지라든지 물질적 보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또 정보라든지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전 생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적 관계 이러한 부분과 또 역할 이론, 더 나아가서는 퇴직과 함께 연결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역할 맡은 것이 나름대로 단절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절에 대한 경험, 사실 이럴 때 나타나는 노년기의 어떤 사회적 박탈감, 또 어떤 스스로 단절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그에게는 큰 아픔이 오고
또 노인에게는 어떤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관계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 인간 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바로 이런 관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노년기의 역할 상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노년기의 역할 상실 첫 번째는 은퇴 그리고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인한 역할 상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상당히 어떤 그 의기소침해지고 또 단절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어떤 자기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한 역할 상실이 있을 수 있죠. 건강이 뒷받쳐주지 못할 때 그로 인한 나름대로 일을 놓아야 되고 또 거기에 관계에서 멀어져야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역할 상실이 또 하나의 아픔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두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가정적인 역할의 상실이다라는 것이죠. 가정 내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상실되면서 가정 내에서조차도 역할 상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역할 상실도 매우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더 나름대로 힘든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인식으로의 역할 상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역할 상실에서 특별히 소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년기의 소외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특별히 사회 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하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소외를 없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가족 하나, 1인 가구 등으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 학대 등으로 인해 가족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는 소외감으로 은둔형이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은 경제적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심화될수록 심리적 고독감과 우울감과 또는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고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요인인데요. 관계적인 자원을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노인의 관계적 자원에 보면 1차적인 관계의 자원은 첫 번째는 배우자로 들 수 있겠죠. 함께 이 패밀리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1차적인 관계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와의 그런 것이 하나의 두 번째의 하나의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본다면 형제나 자매 또는 친척 이런 부분들이 1차적 관계의 자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의 자원은 친구이죠. 그러니까 1차적 관계의 자원은 배우자나 또는 자녀나 형제나 자매 및 친척 그리고 친구가 바로 1차적 관계의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차적 관계의 자원을 본다면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성공적 노후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실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공적 노후란 생물적인 노화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노화라든지 사회적인 노화 이 세 가지의 부분에서 모두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공적 노후를 좀 나름대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생물학적인 부분이나 심리적 부분이나 사회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승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또는 이전의 동료와의 사회적 접촉을 통한 사회적 그런 관계망, 이 사회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 또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적 자원이 1차적 관계 자원도 있고 2차적인 그러한 속에서의 관계도 있고, 이러한 관계, 소위 리소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잘 스스로 만들어가고 연결해가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이 노년기에 들어서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좀 미리 구축해 놓고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적인 관계 자원을 한번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죠. 생물학적인 노화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건강한 노화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심리적인 노화가 있는데, 이 심리적인 노화도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노화의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 사회적 노화가 있는데, 사회적 노화는 생산적인 노화와 같은 맥락에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공적인 노화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성공적 노화는 나름대로 생물학적인 이런 노화와 심리적인 노화와 사회적인 노화, 여기에 이제 건강한 노화와 적응하는 노화와 생산적 노화, 이 부분이 다이어그램으로 서로 묶였을 때 가운데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포함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성공적인 노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적 관계의 자원 중에서 특별히 노인에게 2차적인 관계를 통한 사회 참여는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웃 간 그리고 동료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 상호 간의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역할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러한 부분이 바로 2차적 관계 자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별히 노인에게 2차적인 관계를 통한 사회 참여가 바로 이러한 좋은 하나의 영향과 또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관계는 독거 노인의 고독감과 심리적 지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독거 노인의 고독으로 인한 고독사는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독거 노인이 고독하지 않고 스스로 나름대로 그 고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도 매우 중요한 삶에 대한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지지의 관계, 어떤 그런 고독하지 않고 심리적 지지를 연결해주는 이러한 소셜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다 넓은 범위의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의 사회,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관계성,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확대되는 것이 노인으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또 사회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노인의 관계망 형성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공적 노화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 바로 노인의 관계망 형성에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차적 관계의 자원 속에서 좀 더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2차적 자원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경로당과 또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등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을 같이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계의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경로당을 살펴보면 이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여가시설이죠. 그리고 이 여가시설을 통해서 경로당에 모여서 나름대로 사회적 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어떤 관계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경로당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 거주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경로당이 갖고 있는 큰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이나 여가나 봉사 등 이런 것을 이용하는 노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의 그 경로당으로서 가져야 될 노인의 욕구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한다면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나 또는 학대 노인 지킴이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경로당에서 가져야 될 큰 하나의 이유가 되고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노인복지관을 볼 수 있는데요. 노인복지관은 시, 군, 구 여기에 지역의 어떤 실정에 따라서 최소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관련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여기에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의 다양한 이 복지 욕구에 따른 이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노인복지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관계적 자원 중 2차적 관계의 자원 중 특별히 노인복지관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은 제가 경험도 해봤고 또 복지관장을 해봤지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참여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6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인 지역도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나 친지 등의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내에 여가시설이 없는 경우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해서 보면 상담이나 또는 사례관리 또는 지역사회 돌봄, 더 나아가서는 건강생활 지원, 그리고 노년 사회화 교육, 지역 자원 및 조직화, 그리고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이러한 6대 기본 사업을 통해서 노년기의 관계적 자원을 풍요롭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 9-1의 노인복지관의 사업으로 보는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 교재 2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노인복지관 이 자체가 사실은 지역사회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노인에게는 이러한 관계적 자원에 대한 하나의 메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 와서 서로 소통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나의 세팅된 곳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의 2차적 관계의 자원으로 노인복지관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2차적 관계의 자원 중 이제 노인교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등에 의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어떤 취미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노인 건강유지, 그리고 소득보장, 그리고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노인교실의 사업으로 보는 사회적 관계 지원의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취미나 여가, 여기에는 각종 문화, 예술 활동 등을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은 체조나 요가, 단전호흡, 건강관리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양에는 한글, 외국어, 컴퓨터, 교양 강좌, 그리고 사회 참여에 보면서는 이제 시민 참여, 시민에 대한 어떤 단체죠.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분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취미와 여가와 건강, 교양, 사회 참여가 있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예술과 체조, 한글, 시민단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교실은 뭔가 배우고 또 나름대로의 이러한 어떤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발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사회적 관계의 좋은 역할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또 노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기가 되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접근과 노인들에 대한 관심 또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보다도 좀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좋은데 이번에는 사실은 노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 그러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킹 시키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한 목적으로 남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가능한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010-8732-1779로 연락 주시되 가능한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는 것이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고 또 그에 해당하는 또한 뭔가 그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좀 비전과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